호자가 오랜만에 큰 도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시장을 구경하며 다니던 호자는 마침 새 바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양한 바지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호자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바지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 바지 가격이 얼마인가요? 호자가 물었습니다. 가게 점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바지는 은화 30잎입니다. 호자는 가격을 듣고 곰곰이 생각한 후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30잎이라면 조금 비싸군요. 15잎으로 해줄 수 없겠습니까? 가게 점원은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호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습니다. 15잎에 드리겠습니다. 점원이 바지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호자는 포장이 되는 바지를 보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 칸두라 외투가 더 마음에 드는구먼. 저걸 은화 15잎에 해주시오. 호자는 칸두라를 가리키며 말했고 가게 점원은 곧바로 그 칸두라를 꺼내 포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칸두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호자는 옷꾸러미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점원이 호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손님, 구입하신 칸두라 값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호자는 놀라서 잠시 멈추더니 장난기가 발동하여 말했습니다. 칸두라 대신 바지를 놓아두었지 않습니까? 점원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바지값을 치르지 않으셨잖아요. 호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째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참. 이보시오, 내가 바지를 샀어야 값을 치르지 않겠소? 가게 점원은 당황하며 호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호자는 옷구러미를 들고 즐겁게 시장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장난이 지나치면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스레딘 호자가 사는 마을에 3명의 기독교 사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성직자이자 과학자로 각지를 여행하며 학문 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군수는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인물로 나스레딘 호자를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재치 있는 이는 호자님입니다. 그와 한번 토론을 해보시지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호자와 사제들의 학문 토론이라니. 이건 절대 놓칠 수 없어 사람들은 공터로 몰려들어 둥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호자와 3명의 사제가 공터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제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호자는 태연하게 당나귀 곁에 앉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자, 사제님들.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내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대답하겠소. 호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 지구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호자는 지팡이로 당나귀 앞발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사제는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소? 호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구 전체를 측량해 보시지요. 만약 내 말이 틀리다면 그때 증명을 요구하셔도 늦지 않소. 사제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번째 사제가 나섰습니다. 선생, 하늘에는 몇 개의 별이 있습니까? 호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당나귀 꼬리에 나 있는 털의 개수만큼 있지요. 사제는 반문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호자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털의 숫자를 일일이 세어보지 않는 이상 내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지 않소? 사제가 다시 따졌습니다. 당나귀의 털을 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호자는 웃으며 되받았습니다. 그럼 사제님, 하늘의 별을 센다는 건 말이 됩니까? 허를 찔린 사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 내 수염에는 털이 몇 올이나 있소?
호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내 수염의 털만큼 있지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오? 호자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쉽지요. 당신 수염에서 한 올을 뽑고 내 수염에서도 한 올을 뽑아보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끝에 가서 누가 맞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요. 호자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과 사제들 모두 박장대소했습니다. 세 번째 사제가 웃으며 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 당신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길은 없지만 당신의 재치와 기지에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군요. 오늘 완패를 인정하겠소. 때로는 논리적인 지식보다 재치와 기지가 더 큰 무기를 제공합니다. 어느 맑은 날 뻔뻔한 이웃사람이 낯을 든 호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호자님, 오늘 우리 집 빨래가 어찌나 많은지 빨랫줄이 모자라네요. 호자님의 빨랫줄 좀 빌려주세요. 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 집에 줄이 있는지 얼른 보고 오겠네. 호자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거 미안하게 됐네. 줄을 빌려줄 수가 없게 됐어. 우리 집사람이 줄 위에 밀가루를 널어 놓았지 뭔가. 이웃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호자님? 어떻게 빨랫줄 위에 밀가루를 널어 놓는단 말입니까? 그러자 호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빌려주기 싫으면 뭔들 못 널어 놓겠나. 이 말을 들은 이웃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상대의 지나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빌려주기 싫은 이유를 억지로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유머와 재치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어느 마을에 허풍잘 떨기로 유명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앞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허풍에 슬슬 질려 있었지만 그가 워낙 재미있게 말하니 차마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자가 그 허풍쟁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대화는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허풍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호자 선생, 당신은 재치 있는 이야기 외에 다른 특별한 재주가 있소? 호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주는 많지요. 하지만 나보다는 당신 재주가 더 대단할 것 같으니 먼저 들려주시지요. 허풍쟁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내 재주는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거요. 나는 매일 밤 하늘을 날아올라 천상의 비밀을 보고 내려오지요. 사람들은 허풍쟁이의 말에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정말 그런가 싶어 허풍쟁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호자는 그의 말을 잠자코 듣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안에 손에 뭔가 부드러운 것이 스치지 않던가요? 허풍쟁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소? 맞소. 하늘을 날 때마다 손에 담비 털처럼 부드러운 게 스치곤 했소. 허풍쟁이의 대답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싶어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호자는 그 모습을 보며 껄껄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담비 털처럼 부드러운 게 뭔지 내가 알려주리다. 허풍쟁이는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장 말해주시오. 호자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집 당나귀 꼬리라오. 당신이 하늘을 난다고 뻥치는 동안 당나귀 꼬리가 당신 손을 살살 간지럽혔던 게지. 허풍은 결국 진실 앞에서 힘을 잃게 된답니다. 어느 화창한 날, 호자가 마을 여인들을 모아놓고 엄숙한 목소리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호자의 진지한 표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마을 여인들. 용모를 꾸미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눈가에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볼에 연지를 칠하거나 얼굴에 분을 바르는 것은 큰 죄악이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죽은 뒤 지옥으로 떨어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활활 타게 될 것이요. 호자의 설교는 점점 더 엄숙해졌고 여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인이 참다 못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호자님. 그런데요, 우리 마을에서 가장 요란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호자님의 부인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공정하게 좀 하셔야죠. 여인의 말에 여인들 사이에서는 웅성웅성 수군거림이 퍼졌고 호자는 잠시 당황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호자는 멋쩍게 웃으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긴 하오. 우리 마누라가 아이라인도 진하고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얼굴엔 분까지 발라서 화려하기 짝이 없지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누라 참 멋쟁이 아닌가요? 그 정도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이지 않소. 호자님, 설교는 결국엔 부인 칭찬으로 끝나네요. 호자는 껄껄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 멋쟁이인 건 인정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 마누라가 꾸미는 이유는 날 더 사랑해주려고 그런 거니까 내 입장에선 그게 아주 기쁜 일이란 말이오. 때로는 진지한 설교보다 솔직한 사랑의 표현이 더 많은 웃음과 공감을 가져옵니다. 호자는 한 마리의 새끼 양을 정말 끔찍이 아끼고 돌보았습니다. 새끼 양은 귀엽고 통통한 데다 털도 보들보들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자의 새끼 양을 눈독 들인 몇몇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저 양을 잡아 맛있게 구워 먹어야지 라며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젊은이들이 길에서 호자를 만났습니다. 청년들은 슬쩍 눈빛을 주고받으며 호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자님, 정말 큰일이랍니다. 지구 멸망의 날이 곧 온대요. 호자는 젊은이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는 건가? 젊은이 중 한 명이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내일입니다. 호자님. 내일이면 모두 끝난다네요. 그런데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생각인데 그러는가? 호자가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호자님, 지구가 멸망하면 선생님 댁 새끼 양도 살아남지 못할 거잖아요. 어차피 다 끝나는 거, 저희가 새끼 양을 맛있게 요리해 먹고 양의 생명도 의미 있게 쓰면 어떨까요? 호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들 말이 맞네. 어차피 내일이면 끝이니 새끼 양을 데리고 풀밭으로 가세. 젊은이들은 좋아서 박수를 치며 호자를 따라 개울가 풀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들은 불을 피우기 시작했고 호자는 모닥불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자네들 아직 젊지 않은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게. 물속에서 시원하게 먹이나 감고 오게나. 난 여기서 새끼 양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역시 호자님은 멋지셔 하고 외치고 옷을 벗어 바위 위에 얹어두고 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개울물은 시원하고 깨끗했으며 젊은이들은 만난 양고기를 먹을 것을 기대하며 물장구를 치며 한껏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호자는 슬그머니 젊은이들의 옷을 하나씩 주워들고 모닥불에 젊은이들의 옷을 모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순식간에 타버렸어요. 한참 뒤 물에서 나온 젊은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우리 옷이 어디 갔지? 호자님, 혹시 제 옷 보셨나요? 호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자네들 옷. 내가 다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렸네. 젊은이들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호자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 이제 뭘 입으란 말입니까? 호자는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자네들. 다 끝나는 마당에 뭘 그리 걱정하나? 내일이면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옷이 무슨 소용인가? 젊은이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잔꾀를 후회하였지만 청년들은 새끼 양도 못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호자는 새끼 양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이런 꼴을 당하는 법이지.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신만이 아는 일일세. 이 이야기는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게 되며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간파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나스라된 호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